빅머니 섹터 서치 장봉수 아펙스 에셋 대표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에 크게 하락하는 업종이 눈에 띕니다. 전거래일에는 크게 상승하는 섹터가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은 의약품 업종의 낙폭이 현재 7%대까지 나타나면서 업종 차트 121선 이탈하는 강한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증권, 보험, 의료정밀, 은행 업종 1에서 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은 비금속 광물, 그리고 전기가스, 건설 같은 남북 경협 모멘텀을 받는 쪽인데요. 건설 쪽은 체크해 보실 부분이 현재 업종은 1% 이상 상승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 섹터에 대한 매물을 가장 강하게 내놓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유통업종에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업종에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도주가 과연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시장의 관심 또 모아지고 있고요. 남북 경협주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섹터를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하락의 대표적인 업종인 의약품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장의 단기적인 수급 자체가 기존의 바이오에서 남북 경협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 겹악재 속에서 하락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는 저는 결국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으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이슈의 핵심은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기존의 연결 자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변경함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현재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절대 다수인 94.6%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바이오젠이 5.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중에서 이 바이오 에피스의 어떤 평가를 기존의 장부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시가 위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시가 위주로 하면서 이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즉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50%의 한 주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결국은 50%의 지분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자회사에서 관계자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문제는 바이오젠이 아직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는 점인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올해 12월 내에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응,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주가 변동성에 대한 어떤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이전에도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전통적인 제약주 한 섹터가 있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있는데,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단기 가격 조정은 좀 받을 만큼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시간을 끄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소수의 어떤 급락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바이오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바이로메드나 마크로젠, 그리고 제넥신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는 요소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섹터이고, 바이오시밀러주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악재가 나왔긴 하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대형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승한 것도 없었는데 함께 조정을 받는 약간은 좀 억울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세부 섹터이기 때문에 향후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 섹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군요. 예. 일단 금융위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지금 회계에 상 문제가 없다, 분식 회계가 아니다라고 적극적인 반론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금융위에서는 과징금을 매기게 된다고 하고요. 또 관련해서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 넘어가면 거래 정지
유지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앞으로에 나올 시나리오들이 또 굉장히 다각도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의 업종 섹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네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하락하는 섹터 수가 좀 더 많은 상황이고요. 하락하는 쪽은 오락문화, 유통, 제약,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바이오주의 약세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하는 쪽은 운송, 금속, 종이목재, 인터넷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네, 어떤 섹터 확인해 볼까요? 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남북 경협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이런 흐름이 지속 중인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섹터인 비료나 사료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테마주 흐름을 보였던 시멘트나 철도 테마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효성-OMB나 한일사료, 우성사료, 그리고 하이스틸, 성신양해, 대하-TI 같은 종목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급락할 만한 이유가 시장에 드러난 부분도 없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명확하고 근거 있는 이슈로 인해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상상력으로만 만들어진 어떤 그 기대감의 흐름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실제로 남북 경협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고 그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5년, 7년까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의 시간상 등락을 거듭할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적당선에서 이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적당선이 참 어렵죠. 어렵지만 또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만큼 이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단 기대감에서 지금 급격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양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격 매력이 또 공교롭게도 이들 섹터에 있는 와중이어서요. 어느 정도 가격 매력이 좀 해소가 되면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내일장에 관심 가질 섹터 대표님께서 어떤 섹터 보시나요? 네, 내일장은 이제 코스피 섹터 내에서 증권 업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호실적에서 저평가에 대한 특성 자체가 겹쳐지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증권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업종에 대한 투심 자체는 좀 위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난 월요일에 드렸던 산업재 섹터의 대표 섹터인 철강 업종과 함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NH투자증권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를 하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목할 점은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여타증권사 대다수가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간 실적 추이도 점차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70%에 달했고 올해도 약 27%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도 지난해 37% 영업이익 성장을 했고 올해도 예상으로는 약 23%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이외에 NH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다수 증권사 자체가 실적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고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특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실적 대비했을 때 평가 가치적으로 봤을 때 PBR 1배에서 1배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나오면서 저평가적인 부분에서 철강주들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에 속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 증권 업종의 경우에는 긍정의 기운을 예상해 볼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투자의 판단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또 20일, 60일 골든크로스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키움증권은 신고가 최근 움직임이었고 일부 종목들 이렇게 정배열로 전환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증권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장에 관심 섹터로 짚어주셨네요. 분석 고맙습니다.